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LG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새로운 게임 라인업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인바디는 지난 4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세계 최초의 세포치료제가 곧 시판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고, 셀트리온 3인방은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섹이 1조 원 넘는 물량을 팔아서 차익 실현했다는 소식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 이후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상승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도대체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일단 LG전자는 요즘에 그 실적 이야기보다 컬링 이야기가 더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LG전자가 그 영미팀에게 뭐 광고를 맡기겠다 뭐 해갖고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니까요. LG전자 일단 좋습니다. 어떻게 좋은 거죠? LG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OLED 가전 쪽 매출이 좀 증가되지 않나. TV와 가전 쪽 프리미엄 제품 군의 매출이 증가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뭐 한 200% 이상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단가도 인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존의 LG전자 HA 쪽에서는 TV랑 가전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혼수 필수품이 된 뭐 스타일러라든지 아니면 애들에게 필요한 건조기라든지 아니면 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LCD 패널가가 뭐 한 2년 가까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제 조만간 중국의 8세대 공장이 또 가동이 된다고 하면 LCD 패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건데,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LCD보다는 이제 OLED 쪽으로 매출 비중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판매되는 제품 자체도 17년도에는 한 60% 정도가 OLED였다면 18년도에는 그 비중을 한 70%까지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LG전자의 발목을 잡는 부분 역시나 모바일이겠죠. 핸드폰 부분이 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난 그 스페인 콩쿠르에서도 2분기, 그러니까 5월, 6월 정도, 그러니까 2분기 말 정도에 새로운 핸드폰 G7이죠. G7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과거에 매년 그 스페인 콩쿠르에서 그 신제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텀을 한 3, 4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킨 상황에서 출시를 한과 동시에 신제품 출시 개념을 그 기능이나 성능적인 면을 타사랑 비교하기보다는 좀 편의성을 추구하는 라인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시즌에 맞춰서 출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핸드폰 팔고 있고, 쉬운 얘기로 애플도 팔고 있고 삼성도 팔고 있고 전 세계 많은 모바일 회사들이 핸드폰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유닥 LG전자만 이렇게 IM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매출이 안 나올까 한번 찾아봤더니 결국은 마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가가 30%밖에 안 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53%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LG전자를 저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고정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순이익이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만년 적자였던 핸드폰 부분이 조금 돌아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때문에, 만약에 가전도 잘 되는데 IM 쪽도 잘 된다고 하면 뭐 주가는 좀 상승이 한번 다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한번. 그러니까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세워놨을 거고요. 사람들도 많이 이제 배치를 해놨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투자를 해놨을 텐데, 날이 가면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똑같은 양을 팔아도 이런 기대이신가요, 혹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원가율 자체가 한 40%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뭐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알겠습니다. 그 기대를 가능성을 사실 그리고 기대감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 기대감이 현실화가 돼야 또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일봉상으로 네네. 놓고 보고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17년도 39,000원이었던 종목이 10만 원, 11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LG전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원가율이 감소될 거라는 게 추측이 아니라 이제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할 때 콩쿨 때 얘기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주가의 향방은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전 분야에서는 지금처럼 성장하는 게 또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지금 안 좋았던 부분이 좀 만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요의 의견을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넷마블 게임즈 한번 볼게요.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된 이후에 아니죠. 새로운 게임 라인업이 가시화되면서 뭐 상승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넷마블 게임즈 현재 1.3% 하락해서 14만 2천 원 뭐 이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네.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20가지 이상의 게임 신작을 발표하는 게임 회사인데 보통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섹터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MMORPG 게임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네.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스포츠와 관련된 거, 퍼즐과 관련된 거, 뭐 캐주얼과 관련된 것만 만드는 회사다. 그런 것만 하는 건데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라인의 게임이 뭐 지속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만들어 왔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펄어버스의 검은 사막이 이슈화 된과 동시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NC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한국 시장에서 일정한 소비자가 정해져 있는 MS 내에서 서로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좀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13년도에 출시한 모두의 마블 그리고 14년도에 출시한 세븐 나이츠 같은 경우도 아직도 구글 플레이 매출에서 한 10위 내외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넷마블 게임즈에서 이제 리니지 레볼루션이죠.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일매출이 한 45억 그리고 향후에 뭐 30억, 20억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일매출이 한 7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일매출 아직도 한 3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은 사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매출이 한 3억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일매출이 좀 덜 나오나라는 이슈 때문에 검은 사막이 빠지면서 넷마블 게임즈 같이 올라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서로 조금 나눠 먹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진출을 잘하는 회사가 주가가 먼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시장도 커질 텐데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까지는 좀 없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좀 애매합니다라고 들리거든요. 근데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게임주 주가 전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요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3월 15일 날 이제 웹보드 게임 업체 규제 완화가 있죠. 근데 이제 완화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웹보드 게임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포카가 됐건 고스톱이 됐건 이런 게임을 말하는 건데 네. 그거에 가장 피해를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넷마블 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HN엔터죠 지금은. 네네.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였는데 아니 넷마블 게임즈였었는데 그게 좀 완화된다고 하면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서더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 어디죠? 게임위즈 회사에 네네. 그냥 런칭 퍼블리싱만 한 회사였다 보니까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웹보드 게임 회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완화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웹보드 게임과 관련된 회사들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인바디인데요. 인바디가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또 장 후반 가니까 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인바디는요? 인바디 결국은 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면 될 거예요. 인바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회사냐면 헬스장이나 그 건강검진 가면 이렇게 손 딱 이렇게 잡고 쓰면 체지방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네, 예. 거의 대명사가 됐어요. 나 인바디 했어. 이게 대명사가 됐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매출이 꾸준히 증가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품을 한번 사면 헬스장도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한번 구매하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국내 시장에는 4분기 같은 경우 내수에서는 마이너스 2% 역성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결국은 주가가 가는 이유는 해외 쪽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44%, 일본 30%, 중국 26%, 유럽 44%. 크게 매년 20-30% 정도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성장이 주가를 좀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은 조금 좀 둔화. 그러나 네네. 제품 자체를 좀 다변화해서 뭐 혈압계라든지 신장계라든지 아니면 인바디 워치 같은 제품을 출시한과 동시에 좀 국내 시장도 매출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는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성장이 어려운 측면에 해외 시장에서 뭐 이룰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가 앞으로 성장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가 바로 주가 전망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차트만 놓고 본다고 네네. 하면 지금 현재가 45,000원,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 1분기 실적 열어본 다음에 매수하는 게 맞는데 차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 위에 막고 있는 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가 45,000원인데 5만 원 부분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만 원까지는 홀딩을 하셨다가 5만 원 붙으면 그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결국은 좋아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드리긴 하나 지금 사지 마세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만 좀 더 들고 갑시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저희가 시간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세계 최초의 세포 치료제가 곧 시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름개선 세포 치료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보톡스랑 필러를 대체하는 제품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세포다 보니까 조금 운송한다거나 아니면 유통기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슈빨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다. 네네. 그러나 상승폭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주가 전망은 저희가 세 가지 선택권을 드리고 있죠.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 나빠요 들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제품이 로스밀인데 이 제품이 일회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 100만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강남에 피부과 가면 보톡스 맞는데 10,000원, 20,000원이 맞는데 굳이 100만 원 주고 맞을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맞아보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토픽 바로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죠. 내일장 토픽 그러면 어느 종목 고르시겠어요? 오늘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평상시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오늘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LG전자를 좀 토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월 7일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가 있죠. 이제 장 마감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동시호가 분위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짙은 장세에 피곤하셨죠?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코스닥은 저가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2401선에서 코스닥은 839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편차 있어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3% 이상 오르고 있죠.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24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요. 하지만 셀트리온은 12%까지 급락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3인방 일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1%까지 낙폭이 커져 있습니다. 신라젠, 바이로메드 나란히 4에서 5% 하락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7% 급등 속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3월 7일 수요일 시장도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최근 이틀 사이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많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도를 보였습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는 저희가 차후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감 종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 상황의 문제 때문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좀 확대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장중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더니 결국은 0.4%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히 2,400선은 지키면서 2,401.84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후반 들어서면서 낙폭을 꽤 크게 확대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841.05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2,165억 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728억 원을 기록했고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8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매도가 꽤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원 넘는 외국인의 순 매도가 나왔고, 기관의 매수가 있긴 있었으나 309억 원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하락을 막아줬던 그런 업종이, 대표적인 업종이 있었는데 바로 전기 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로 상승하다 보니까 전기 전자 업종이 좀 크게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2.3% 오른 채 마쳤고, 종이 목재 업종이나 섬유 의복 업종이 좀 오르긴 했었는데, 이 섬유 의복 업종에 그 남북 경협주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섬유 의복 업종들이 몇 가지가 오르면서 0.16% 오른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했던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하락했던 업종들 중에 보면 기타 서비스 업종이 3% 넘게 하락했고요. 통신장비 업종 2%대, 금융업종이 2.3% 하락했는데, 금융업종은 그 연초에 창투사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크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세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2% 넘게 하락했고, 소프트웨어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 이런 것들도 2% 넘게 하락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3월 7일 수요일 마감 종가 확인해 봤습니다.